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 빠진 거를 너무 심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식 투자 어느 것 하나도 우리 맘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대표님 오늘 머리 하셨네요? 이게 사실 머리가 한 것 같지도 않게 됐을 수 있어. 왜냐면 이게 사람이 정말 순간 막 선택을 해야 될 긴박한 순간이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그걸 느꼈습니다. 이 마감 방송 하기 전에 사실은 4시쯤에 제가 머리를 하고 막 사무실 온 건데, 머리를 이 드라이를 하고 딱 나왔는데 눈이 좀 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기본 짧은 상식에도 이 머리하고 나서 물이 묻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입은 롱코트에 롱패딩에 모자를 쓸까 말까 순간 고민하다가 이제 모자를 쓰면 또 어차피 눌리니까 이 정도 눈은 참자 하고 계속 약간 뛰었는데 눈이 약간 비로 바뀌면서 더 막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모자를 썼죠. 그랬더니 결론은 물이 젖은 사이에 또 모자를 쓰고 이렇게 두 가지의 악재가 겹쳐갖고 지금 머리가 김 작가 지금 촬영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됐네요. 이게 사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이 머리하고 나왔을 때의 상황으로 제가 빗댔지만, 사실은 더 큰 게 저는 또 닥쳤었죠. 지난주, 그러니까 어저께 일요일 말고 그 전주 열흘 전 일요일이 설악산을 가는 날이었는데, 설악산 서울에서 강남에서 6시에 출발해서 9시에 도착했거든요. 설악산 입구에. 근데 입산 통제. 그래서 설악산을 못 올라가고 그냥 강릉에 가서 바닷길 걷고 회 한 접시 먹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토일 1박 2일로 한라산을 갔습니다. 한라산을 갔는데 역시 입산 통제. 그래서 또 한라산을 또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명산인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을 다 한 번에 스케줄대로 진행을 못하게 되는 참 대단한 일이 벌어졌네요. 왜냐면 지리산 같은 경우는 합창대 다음 날이라서 제가 자체 취소를 했었고, 설악산은 앞에까지 갔는데 입산 통제, 역시 한라산도 제주도를 어제 갔었습니다. 1박 2일. 토요일, 일요일 갔지만 입산 통제. 그래서 이렇게 3번의 입산 통제가 나왔고, 느낀 것은 우리가 보통 인생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도, 산에 가는 게 대단히 제 인생에 막 엄청 큰 일은 아니니까, 아주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계획했던, 정말 58개의 명산의 마지막 3대 명산을 이렇게 쉽게 또 가질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무수한 경우에 정말 중요한 일들, 우리 인생에서 치면 결혼이랄지, 자녀 교육, 또는 자기의 직업, 자기 비즈니스, 심지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식 투자 어느 것 하나도 우리 맘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지금 지리산도 연기됐고 설악산도 연기됐고 제주도 한라산도 연기됐지만 결국은 갈 거라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아, 그 순간은. 하지만 계속 지속해서 도전하고 실행하면 3개월 후, 6개월 후, 늦으면 1년 후에는 또는 2년 후에는 내가 꿈꾸고자 하는 거에 가까이 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3대 명산을 지금 한 번의 도전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을 해서 다 완수를 하고 5월 달에 기쁜 마음으로 백두산을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바로 눈앞에서 막 답답하게 멈춰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실패를 그냥 끝으로 생각하지 말고 재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잡소리였습니다. 온스티브 잡소리. 오늘 거래소 지수는 2489. 좀 아쉬운 건 지난주 금요일 날의 마감이 61선도 지키고 2500도 지키고 했던 마감이었다면, 오늘은 61선도 깨고 2500도 깬 2489포인트 마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아시아 증시가 다 빠졌으니까 정도로 위안을 삼고 싶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에, 미국 증시 마감에 3대 지수 다 1% 이상 빠졌고요. 그리고 1%가 뭐야? 1.5% 빠졌죠. 그리고 오늘 일본 지수, 홍콩 지수, 상해 지수, 대만 지수 다 빠졌는데 우리도 그냥 평균값 정도로 빠졌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당연히 큰 방향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좋은 흐름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소 1.04% 빠졌고요. 코스닥도 1.35% 빠졌지만 똑같은 말씀 11월 달 저점에서 그래도 꽤 올라와 있는 상태고 글로벌 증시 대비 2025년은 달라진 모습 보이고 있고 다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나홀로 계속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떨어진 이유가 뭐냐 해서 결국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을 때가 있는데요. 경제 지표 중에 제일 막 섞여 있어갖고 야 이게 호재야? 악재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경제 지표가 좋아서 경기가 좋아. 근데 경기가 좋다는 건 금리랑은 반대거든요.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원래 올리는 거예요. 왜?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죠. 반대로 경기가 나쁘면 물가도 낮아져요. 사람들이 소비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으니까 물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금리를 낮춰야죠. 그래야지 돈을 많이 푸니까 돈이 많이 풀면 다시 경기가 좋아지고 그럼 사람들이 또 소비를 많이 하고 생산도 많이 하니까 물가는 또 올라가고 요런 게 이제 경제의 순환인데 그러니까 경제의 순환은 결국은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경제 지표가 좋냐 나쁘냐로 나오고 경제 지표가 너무 좋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를 높여야 돼요. 돈을 없애야 되니까. 그래 또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물가는 낮아지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2025년이 어떤 해예요? 바로 금리 인하의 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금리에 맞춰져 있어. 금리는 내려갈 거야. 그게 우리한테 호재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는 거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떨 때 금리를 내린다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많이 풀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경기가 좋대. 지난주 금요일 날은 무슨 지표로서 경기가 좋다는 신호가 나온 거예요? 고용 지표. 고용이 지금 너무 좋아. 실업률이 낮아졌어. 고용률은 높아졌어. 경기가 좋을 때 나오는 지표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좋잖아. 그럼 금리를 왜 내려? 내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사실 주가지수는 경기랑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주가지수는 경기가 좋으면 올라가는 거야. 왜?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얘기고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당연히 주가지수가 올라가죠. 주가지수는 기업의 가치의 합이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가지수도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포인트가 경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에 맞춰져 있으니까 야, 경기가 좋대. 금리 인하 안 할 거래. 툭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다. 하지만 이 애매한 건 제가 지금 말씀을 왜 이렇게 자세히 드렸냐면 한 가지 방향으로만 계속 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금리 인하가 조금 늦춰진다 해도 경기가 좋은 게 호재로서 시장에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빠진 거를 너무 심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금리 인하가 늦춰지는 걸 너무 심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어차피 호황제가 겹쳐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3일 연속 하락이 나왔어요. 좀 아쉽죠. 왜냐면 연초에 우리 지수를 끌어올렸던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는데 삼성전자 연속 3일 연속 하락하면서 다시 54,000원까지 좀 빠져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아쉽습니다. 오늘 4% 꽤 크게 빠져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이 꼬리가 아쉽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까지 상승했었는데요. 지금 스케줄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1월 초에 CES, 1월 중순에 JP모건 컨퍼런스가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무슨 컨퍼런스죠? 바로 바이오 컨퍼런스죠. 그래서 지금 1월 달에는 기술주들이 다르다. 스케줄 매매상 CES IT 기술주들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이 한 달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였다가 오늘 좀 윗꼬리 만든 게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200 전체 200 종목 한번 상승률 보면 오늘 율천화학, 화학주, 율천화학 오늘 12% 상승 나왔고요.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주 5% 상승, FNF 의류주 5% 상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고점 향해서 또 힘차게 달려가고 있네요. 방산주 4% 상승, 메리츠 금융지주 대단합니다. 역사적 신고가 또 뚫었어요. 그래서 JB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가 금융주에서는 가장 차트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진칼, BNK 금융지주 오늘 3% 상승, JB금융지주 2% 상승, DGB 금융지주
2% 상승. 그래서 오늘 그나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했다면, 야, 그나마 얘네는 괜찮아 해서 금융주들이 선방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대형주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거래 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오늘 거래 대금이 더 많이 나왔지만 4% 하락이라서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요. 대원전선 2,900억짜리가 4,800억 거래됐습니다. 2,900억짜리가 4,800억 거래됐습니다. 오늘 변압기 관련주들, 특히 전선 관련주들 움직임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일렉트릭도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같은 관점으로 전기 전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전진건설 로봇 신규주 신고가 종목, 신규주 신고가 우크라이나 재건 플러스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고요. 하나오션 조선주 클로봇 로봇 관련주, 클로봇도 역시 신규 상장 이후에 종가 최고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움직이 좀 나왔다. 여기 보면 되죠. 거래대금 15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1,600억 거래되면서 3%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체 종목 상승률 보겠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 작년에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대형주 3인방이 있었죠. HD현대일렉, LS일렉, 효성중업, 그리고 신규 상장주에서 산일전기. 근데 얘네는 대형주잖아요. 얘네 말고 2,000억, 3,000억, 뭐 1,500억 이런 애들이 전기 전력 붙은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오늘 좀 잘 갔어요. 그래서 세명전기 1,000억짜리인데 오늘 상한가, 재룡산업 오늘 1,500억짜리인데 상한가. 그래서 대원전선 26% 상승. 그래서 이런 애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일렉트릭 12% 상승. 이런 애들이 오늘 움직임이 나왔다. 그리고 또 K웨더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뭐였냐면 바로 미국 서부 LA 근처의 산불에서 지금 저도 사실은 이제 캐나다에서 한 1년 반 2년을 살다 와서 캐나다나 미국에서의 산불의 무서움을 저도 살 때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캐나다에 산불이 났는데 한 달을 못 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어디서 아무리 산불이 나도 정말 하루 이틀이면 정말 길어야 막 2, 3일이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 산불 나는데 한 달 못 끄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이 우리나라의 면적이 뭐 캐나다나 미국의 뭐 20분의 1, 막 3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에 수십 배가 산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끄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그 관련주들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아마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렇게 좀 전쟁 관련주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게 방사는 지금 당장 전쟁해라가 아니고 전쟁을 약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산불이 나고 있어갖고 뭐 좀 산불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게 뭐, 근데 또 뭐 산불 예방 쪽으로 또 이렇게 본다면 또 이렇게 또 어쩔 수가 없죠. 주식시장은 발빠르게 또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오늘 요런 LA 미국 서부 산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늘 그리고 TNL이라는 종목이 6천억짜리인데요. 오늘 15%가 올랐는데 거의 역사적 신고가에 또 가깝게 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의료기기 관련주죠. 아마존에서 많이 팔렸던 마이크로 리들이라는 제품 관련주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고 재료가 한번 터진 종목들을 또 지켜봐야 한다는 걸 TNL이 오늘 15% 상승해서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지수는 1% 하락했지만 연초 대비 주가의 움직임, 지수의 움직임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좀 좋은 위치. 오늘은 금요일 날 미국 빠졌고 아시아 전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은 용인될 수 있는 하락이다 정도. 업종으로는 오늘 대형 업종으로는 금융주 빼고는 대다수가 빠졌고 탑 30의 이렇게 중소형 테마주 쪽으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력기기 쪽에서 중소형주들, 그리고 산불 관련주들, 그리고 중소형 의료기기 또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요 정도 몇몇 애들이 좀 살아있는 정도고,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1% 빠졌으니까, 훌륭하게 응집력 있게 움직이는 애들은 찾긴 쉽지 않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대구 강연에 오신 분들 많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후기 이벤트에, 카페에 참석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부산, 대전, 광주의 지방 강연에 이번 주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무료로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계획대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지리산을
다시 한번 설악산을, 다시 한번 한라산을 재도전하면 당연히 완성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거든요.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또 제가 오늘 김작가 TV에 가기 위해서 머리를 했는데 뭐 눈빛 때문에 또는 모자 때문에 머리가 약간 헝클어졌어도 괜찮다. 왜? 강연을 잘하면 되니까. 어차피 제가 뭐 말하러 가는 거지. 제가 뭐 이렇게 뭐 머리 이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인생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긍정적으로 럭키피키하게 잘 이겨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빠졌으니까 진도아리랑 한 소절 하겠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서 지느냐, 날 두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서 가느냐, 떨어지는 지수는 떨어지고 싶어서 지느냐, 올라가는 내 상한가 종목은 가고 싶어서 가느냐.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준비하면 언젠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